예, 북한의 군사 분계선 도발, 잊을만 하면 뚫리는 최전방 철책 경계에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북한의 지뢰 도발과 천안함 폭침, 어떤 점들이 비슷하고 또 우리의 대비 태세는 적절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그리고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양욱 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잠시 전에 저희들이 국회 국방위 오늘 긴급 현안 보고가 있는데 이 엄기획 합참 작전본부장에 이번에 있었던 북한의 지뢰 도발 이야기 좀 자세한 보고 내용을 좀 들으셨습니다. 지난번에 국방부 브리핑 내용과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역시 들을 때마다 좀 화가 많이 납니다. 예. 예. 자, 먼저 양 의원님, 예. 우리 이제 국방부에서 이번 사건 이후에 혹독한 대가를 좀 치르게 하겠다 예, 이렇게 예. 하고 나서 첫 조치로 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많은 분들 이게 혹독한 대가인가 여기에 예.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예,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의 병사가 다치고 상하고 이런 일 자체는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정부나 혹은 대한민국 군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만약에 북한의 병사한테 그런 공격을 가했을 때 과연 북한 군 혹은 김정은이 이것을 아파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적이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해야 한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예, 예. 이런 이 대북 심리전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북한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이번에 지뢰 도발의 원인이 된 것도 사실은 이런 그 민간 단체의 예, 예. 그 대북 전단 살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지 예. 않았습니까? 이것과 연관성도 사실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DMZ 지역 근처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남북의 어떤 이런 갈등 요소 예, 예.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그간은 대북 전단이었기 때문에 예. 그다음 또 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여러 차례 예. 그 반드시 우리가 예, 원점 예. 타격을 하겠다, 보복하겠다 이 말을 계속 올해 초부터 해왔기 때문에 예. 결국 이런 지뢰 도발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고 예.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 정권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런 대북 심리전을 이제 우리 군이 앞장서서 나섬으로써 적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소장님, 물리적 보복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물리적 보복보다 우리 자 양 의원님 예, 예.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예. 뭐 몇백 배의 효과가 있다. 즉 뭐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 우리가 대북 방송을 통해서 북한 군인들에게 자유의 메시지를 보낸다. 그 군인들이 뭔가 정신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은 김정은이라는 예. 한 줌도 안 되는 독재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그 메르스나 어. 무슨 에볼라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왜 이걸 우리가 안 하느냐. 예. 그래서 이것을 뭐 굳이 또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뭐 대결 양상으로 가는 뭐 심리전이다. 이렇게 용어상 또 어떻게 보면 좀 투집 잡을 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또 자유 마케팅입니다. 자유 마케팅이고 자유 CF고 북한의 백성들이 거의 다 속아 살았기 때문에 예. 그 속아 살은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예. 이것은 어떤 대결이나 무슨 자극이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심리전은 예. 반드시 재개해서 북한 주민들을 통일로 인도하고 하는데도 이것은 통일 대박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요? 지금 설치된 11개 중에 2개를 우선적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예. 가청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직접 들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요 서부전선에 근무하다가 이제 휴전선을 통해 넘어왔기 때문에 예. 군복무 9년을 그 예. DMZ 안에서 지뢰밭 속에서 항상 이 대북 방송을 들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대북 방송이라는 게 대북 방송에 있으면 대남 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선 뭐 대남 방송 듣기만 했지 와보지는 예. 못했지만 이게 스피커가 한 25개, 지금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게 48개짜리 스피커가 이렇게 예. 여러 개가 있고 맞습니다. 북한은 거기서 꼭 더 우위를 차지한다 해서 이제 50개짜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한 번에 우왕 하고 음악이 나갈 때는 앞에 예. 풀 때가 쫙 들어누울 정도로 소리가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북한군에 있을 때 보면 낮에는 한 10km까지.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이 GP 쪽에 주로 방송이 설치돼 있으니까 북한군 GP에 있는 군인들은 1km 다 이내에 있는 거죠. 예. 아주 뭐 너무 잘 들려서 옆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보병 일제대 민간인까지 갈 때
이제 한 10km. 그다음에 밤에는 이제 조용하고 그러니까 예. 더 멀리 갑니다. 그렇죠. 그때는 한 24km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은 북한에 많은 예. 사람들이 듣는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숫자상으로 봐도 휴전선에 지금 1군단, 5군단, 2군단이 있는데 예. 이게 한 개 군단에 한 7, 8개 사단이 있어서 예. 거의 휴전선에 지금 한 5, 60만 명이 있다고 할 때 한 20만 명은 이 가청권대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뭐 개성까지 들린다고 하던데. 그렇죠. 예. 개성까지는 뭐 충분히 들리겠죠. 쨍쨍하죠. 예, 그 계실 때 북한군이 얼마나 이 심리적으로 동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북한군이 우리 가요 있잖아요. 이 대남 대북 방송할 때 가요가 나오는데 그걸 뭐 따라 부르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데 어떠셨어요, 실제? 그렇죠. 따라 불렀다가 이제 비판받고 강제 제대되고 이런 친구들을 그렇습니까? 많이 봤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전통 가요라든지 흘러간 가요를 예. 이제 우리가 방송하면은 예. 너무 재밌거든요. 예. 북한에서 듣던 딱딱한 노래보다 재밌으니까 그걸 따라하고 그 자랑 삼아하고 그러다 이제 끌려서 간 사람이 많았는데 예. 그러나 이제 지금은 사실 북한 주민들 또 예. 군인들도 다 남한 노래를 후방에서 거의 다 부르다가 이제 군복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 당국이 자간 저를 어떻게 통제할지 예. 붙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게 문제고 문제는 이제 우리의 심리전은 결국 과거는 모르는 걸 알려줬지만 이제는 우리 드라마나 DVD 뭐 이게 USB를 다 본 거를 그렇죠. 다시 확인하는데 예,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국경 연선을 우리 문화가 장악했다면 이제 북한의 말하자면 사상적 요새라고 하는 전선까지 장악한다.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일로 다가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양 의원님 이왕 뭐 이거 대북 방송 하는 거 좀 선전 효과를 톡톡히 좀 노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날씨 일기예보도 좀 전해준다고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노래도 좀 틀어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용들 콘텐츠가 좀 좋아야지 뭐 좀 흔들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컨텐츠가 좋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날씨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북한 안에서 하는 날씨 예보보다 우리 쪽 예보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빨래를 걷으세요. 예. 좀 있으면 비 오니까 북한 국면에서 빨래를 걷는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뢰가 한 번씩 자꾸 쌓이기 시작하고 하면 우리말을 믿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막상 실제 전투 상황에 갔을 때 예. 자, 이제 당신들은 전부 죽습니다. 총 놓고 어디로 피하십시오.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 이 방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예. 우리 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근데 이게 당장 눈앞에 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예. 뭐 대북 방송을 열심히 튼다고 해서 거기 있는 인원들이 다 넘어오고 이건 아니겠지만 예. 하지만 그들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 이거 이상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심어주는 것. 예. 그러니까 의심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갖게 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선생님 과거에 이 대북 방송에 저희들이 튼다고 하니까 천안 사건 이후입니까? 이 저준 사격까지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던 북한인데 이번에 대북 방송 틀었는데 아직까지 본 반응이 없어요. 예, 북한이- 잠잠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땐 예. 절대로 조준 사격 못 합니다. 네. 왜냐하면 조준 사격 한 발 하면 우리가 세 발이 날아간다는 걸 예. 북한군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건 걔들의 그냥 허풍이고 협박일 뿐이고 아. 절대로 이제 이 조준 사격을 못 하고 아마 예. 그 걔들도 이제 그 서로 우리가 남북한이 방송할 때도 이게 공격 방송이 있고 방어 방송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쪽이 방송을 틀면은 북쪽도 꼭 이 방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 걸 꽝꽝 틀어놔가지고 자기 군인들을 못 듣게 하는 목적이 예,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북한도 지금 부랴부랴 그 마이크를 스피커를 갖다 조립하고 준비는 하겠지만 예. 거기다 대고 무슨 고사기관총이나 무슨 비반 충포를 쏜다. 그럼 네. 우리 국군이 가만 안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보복은 못할 겁니다. 네. 이번 지뢰 도발 사건을 두고서 의도가 어디에 있냐 뭐 추측들이 분분한데요. 아까 대북 전단지 이야기도 하셨지만 김영철의 대장 복귀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MDL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 내려와서 그 안에서 작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진 철책이 있는 이쪽 지역은 MDL 아래 우리 영역입니다. 예. 근데 북한군이 현지에 있는 부대들이 수색 정찰을 하더라도 걔네는 MDL을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MDL을 넘어올 수 있는 거는 정찰 총국에 있는 그런 뭐 지도원들, 공작원들 이 인원들이 대부분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것은 뭐 김영철이 지시를 하고 실제로 자신들의 그 휘하 병력까지 보내서 한 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제 이 의도가 뭐냐? 예, 이것은 예. 뭐 충성 경쟁이냐? 예. 아니면 어떤 김정은의 의도를 받들어서 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은 예.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북한이 스스로 이게 너무 힘들어서 버티지 못할 정도가 돼서 예. 김영철이 제거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사안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겠습니다. 수장님, 네. 김용철 잘 아시죠? 지난번에 천안함 사건 주도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바로 최근에 뭐 상장으로 강등됐다, 대장으로 다시 뭐 진급을 했다고 하는데 대장 그렇죠. 진급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죠. 예. 이제 지난 4월에 이제 상장으로 변환 예, 뺏겼다가 예. 다시 대장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뭔가 이제 또 고무돼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제 양 의원님 말씀에 예, 예. 공감하는 게 예. 이 DMZ가 DMZ 안에는 이거 말하자면 이 4km 이것은 북한 정찰 총국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아. 이 사람들은 여기 나와서 담력 훈련하고 뭐 철조망 통과 훈련하고 지뢰 매설 제거 작업하고 홈그라운드고 일종의 훈련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비무장지대 근무하고 있는 그 민경 대대도 정찰 총국과 이렇게 직렬적으로 병렬적으로 지휘 통제를 받습니다. 아.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나름대로 그 군사 분계선까지 나오지만 그 민경대대가 예, 예. 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이번에 와서 이렇게 지뢰를 매설하고 간다. 이 사람들이 지뢰 매설하는 건 다 훈련된 노련한 기술이 있지만 이것은 정찰 총국이 명령한 그 공작원들이 아니면 이 군사 분계선은 넘기가 어렵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것은 월남 도주할 가능성이 높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도 이 비무장지대 안에 이 지뢰 작업, 해제 작업은 밖에서 공병이 들어와 했습니다. 예, 공병이 예. 들어와 하면은 민경이 지켰단 말이죠. 근데 예. 이전 그 공병도 그 길을 알면 탈북할까봐 다 공병 내쫓아버리고 민경 대대 안에 차단물 중대라는 중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 중대가 결국 이 조립 매설 다 하는데 예, 예. 이번 작품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정찰 총국이 의도한 작품이다. 즉 말하자면 도발의 어떤 그 그라운드를 서해안, 뭐 연평도, 천안함이 한 이런 데서 이제 육지로 옮겨온다. 육지로 예. 옮겨오면 더 이게 열점지대가 되거든요. 아. 그러면 더 긴장이 조성되고 이게 이제 김정은이 이번 노동당 창당 70주년에 노리는 예. 하나의 어떤 화약고로 아. 비무장지대를 만들겠다. 이런 계산이라고 봐요. 네, 그런 계산에 우리 장병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때문에 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DMZ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텔스기 배치 방안이 지금 직접 거론한 건 아니지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스텔스기는 대한민국이 아직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F-35라는 이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예, 이게 예. 2018년에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근데 스텔스기 언급이 왜 됐냐라고 하면은 예, 예. 결국은 김정은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어떤 무기 체계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텔스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는 미군이고 예, 예. 한미 연합의 협조에 의해서 뭐 가동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역시 우리가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사안이 아니라 예. 미군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고 근데 사실 거기가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DMZ 쪽에 아무리 경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예, 예. 우리 혼자만 높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예. 어느 수준 이상의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한 미군과 같이 가야 된다는 예, 겁니다. 예, 예. 그럼 한미 연합사와의 그런 합의,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작전까지 하겠다. 예. 이런 구체적인 안이 완성된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DMZ 주도권을 잡아오는 작전이 가능한 예,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안을 위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좀 약간 이 뭐라고 그럴까 좀 이 기분 좋게 받아들였던 그런 부분들은 예, 예. 그러니까 경고 사격을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조준 사격을 하겠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실은 경고 사격하고 조준 사격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예, 예. 지금 상황도 상황이고 이 북한이 룰을 어겨서 지금 이쪽 지역이 굉장히 지금 황폐화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예, 예, 예. 우리도 룰을 바꿔서 지금 주도권을 뺏어올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는 이렇게 어떤 교전 규칙을 좀 바꾼다든가 예.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 양 의원님, 그 다양한 지금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 수풀과 잡목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예. 이번에 이제 그 매립하는 것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수목 또 자포를 다 제거하기 위한 그 무슨 나무 제거 작전 또 화공 작전을 펼 가능성이 있다, 뭐 방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그 도끼 만행 사건 때 그 수목 제거를 하다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은 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끼 만행 사건이 결국 네. 이제 1976년 8월 18일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뒤인데 근데 이 8월 18일에 이제 미군과 한국군이 들어가서 JSA 지역에 있는 미루나무를 잘라내기 위해서 작전을 했는데 예. 이거를 북한군이 들어와서 갑자기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미군 둘을. 그러니까 당시에 포드 대통령이 굉장히 격앙이 돼서 이 항모를 한국 지역으로 파견을 하고 폭격기를 파견을 하고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박을 그 가했습니다. 미루나무가 북한군을 관측하는데 방해가 됐기 때문에 예. 자르려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걸 자르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북한군의 이제 중위인 박철을 그 위시한 15명의 예, 북한군이 예, 와서 잔혹하게 미군을 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폴 버년 작전이라고 미국이 아예 작전명까지 붙여가지고 예.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미군 부대원들과 우리 군 공수특전 부대원들이 들어가서 예. 이 미루나무를 제거하고 또 특히 우리 공수특전 부대원들은 당시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소총과 뭐 유탄 발사기를 들고 들어간 다음에 예. 북한군 초소를 2군데를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줬고 예. 결국은 김일성이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 어. 그래 그런 정도의 이런 예. 그 강경한 무력 시위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제2의 미루나무 제거 작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소장님, 저희 쪽에서 숲을 잠복 제거하면 저희들이 이제 북한을 관측하기 쉬운데 북한도 상대적으로 우리 군을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예. 이제 그걸 다 제거해 버리면 예. 이번처럼 저렇게 경찰청국 요원들이 우리 영내에 들어와 가지고 뭐 지뢰를 매설한다든지 예. 도발한다든지 이런 데는 이제 많은 제약을 받게 되겠죠. 예. 바로 그걸 노리고 우리가 이런 잡목을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 그걸 뭐 손으로 이렇게 베거나 이렇게 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 지뢰밭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들어갈 수는 없지만 불을 태워서 예. 제로 만들어버리면 이제 시야가 확보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방부가 그렇게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